아들, 오늘은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퇴근 시간 이후에 아빠 사무실에 잠깐 남아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어.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동안에 뭐 벚꽃이라든지 꽃들 폈던 것도 다 떨어졌고 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 오늘은 삼국지의 46번째 이야기, 삼국지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얘기가 되는 적벽대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적벽대전에서 동호가 조조를 물리친다. 이 장면을 가지고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네가 가진 장점으로 승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적벽대전은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는 싸움으로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저번에 관도대전이랑 비슷한 거야. 동호의 입장에서는 화공을 쓰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 하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불화살을 쏘거나 화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황계의 고육책으로 한번 해결을 했고, 두 번째는 배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배들 하나로 다 연결을 하니까 그게 방통의 연환계라는 걸로 그 두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세 번째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공을 쓰려면 화살이 날아가거나 불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조는 북쪽에 있었고 이 동호의 군대는 남쪽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대부분 부는 기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쪽에서 동호가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내가 화살을 쏴도 오히려 거꾸로 우리 쪽으로 화살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주유가 아주 큰일이었어요. 이 화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됐고 연안계로 다 묶어놨는데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겨울이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주는 게 이게 아주 큰 문제였던 거야. 그런데 이 고민을 공명이 알아채지. 그래서 공명이 주유한테 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동풍을 불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주유가 이거 좀 꼭 바람을 불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명이 높은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서풍이 갑자기 남동풍으로 확 바뀌지.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황계는 기름을 잔뜩 실은 배를 이끌고 조조한테 항복하는 척 가게 되고, 기름을 잔뜩 싣고 가가지고 조조의 진영을 화공으로 공격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 불이 붙어가지고 연안계 때문에 불이 번져가니까 이때 우왕좌왕하던 조조의 군대를 주유의 총 군대가 공격을 해서 조조의 군대 배는 불에 타버리고 또 조조는 완패를 하게 되는 장면이야. 이게 적벽대전이에요. 이게 삼국지에서 3대 대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적벽대전의 모습이에요. 조조의 배는 8,000척이나 있었다고 해. 8,000척이 전부 다 연결되어 가지고 불에 타는 장면은 굉장히 삼국지를 통틀어서 가장 웅장하고 통쾌하고 또 거꾸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한 장면이지. 북쪽의 조조는 북쪽을 통일했고 서쪽의 유비를 다운시켰고 또 마지막으로 동호만 정벌을 하게 되면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앞두고 조조는 무너지게 되지. 굉장히 허탈하게 무너지게 돼요. 거꾸로 주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조조에 대해서는 이 수적으로도 열세고 작게 보이는
나라였지만 조조의 100만 대군과 8천 척의 조조의 수군을 물리치는 굉장히 삼국지에서 제일 큰 대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삼국지의 장면이에요. 이게 주유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수군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법, 수군과 화공을 이용해 가지고 이겼다 해가지고 아빠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공명하고 주유의 합작품이지 이 적벽대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적벽대전에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전략을 다시 한번 아빠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쟁자가 너무 크다고 위축되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동호의 군대는 수군이었지. 수군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긴 거야.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지역이었지. 적벽이라는 그 지역은 동호의 지역이기도 했고 그 지역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동호 입장에서는 내 나와버리에서는 50점이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뭐 거의 90점 먹고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 강점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조조의 입장에서 교만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한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조 입장에서는 100만 대군이 있었고 8천 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나는 이 중국을 통일하는 정말 그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아주 교만했었어. 상대를 깔보면서 끝까지 하나하나 의심하지 않았지. 황계, 투항, 뭐 또 연안계, 그다음에 뭐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의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이 풀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교만했을 때 지게 됐어요. 강한 힘을 가졌어도 상대를 얕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승리의 요건은 연합하고 협력하면 더 큰 상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유는 혼자서 이긴 게 아니지. 여기에 공명도 힘을 보탰고 황계가 고육책, 방통의 연한계 등등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대승을 이뤄낸 적벽대전이라고 할 수 있지.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고 혼자서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아니, 혼자서는 큰 성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을 합쳐야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그게 두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내가 가진 강점으로 승부해야 된다. 두 번째, 큰 성공은 협력에서 나온다. 적벽대전의 교훈이다.